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많이 부정적으로 봤던 섹터죠. 항상 저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야, 금리가 이렇게 높고 먹고 살기가 팍팍한데 차를 잘 팔 수가 있겠어? 결국은 프로모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나빠질 거야. 이러한 생각과 함께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봤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 밸류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쭉쭉 급등해서 1차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야, 이것도 한때지 벌써 한 30% 올랐고 결국은 수익성이 나빠질 거야 라는 생각에 또다시 무시했던 현대 기아차.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내 갈 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 기릿은 완전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냈는데요. 해외에서도 현대차, 기아차가 추월 차선을 타고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노무라에서는 글로벌 탑픽으로 기아를 꼽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또한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무려 40만 원을 찍고 지금 주가가 얼마죠? 맞습니다. 30만 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는 넘게 더 오른다는 의미가 되고, 또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도 나타날 것이며 현대차 인도 IPO 이벤트도 남아 있다 보니까 현대차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주도 계속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52주 신고가 기업은 바로 하나머티리얼즈인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오랫동안 쉬다가 최근 겉토양을 두 번 터뜨리며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실리콘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 등으로 고부가가치 부품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반도체 부품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IT 수요가 개선됨으로써 소재 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은 하나 머티리얼즈의 부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 실적 성장세가 크다고 하며 올해보다 내년까지 20%의 성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상퍼는 14, 내후년은 11이다 보니 충분히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2주 신고가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는 주식이 계속 오른다. 그 말의 증거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이거 지금 52주 하는 거 무조건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꼼꼼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다음에도 하나 머티리얼즈 신고가에서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틀 전부터 신저가 기업을 하나둘씩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아, 요즘은 이런 애들이 잘 가고 이런 애들이 못 가는구나 이러한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52주 신저가 기업 오늘은 누군가?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잠시 밸류업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할인 행사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마트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도 할인 행사를 해서 아마도 주주분들은 많이 힘드실 듯 합니다. 자, 일단 이 친구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죠. 하루에 그냥 1%씩 맨날 두드려 맞는 모습이고, 물론 실적 전망을 보면 작년에는 적자, 올해는 흑자 전환 성공,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50%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그런데 내년 영업이익 50% 증가는 그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도 내년 퍼는 10으로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살짝 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권가들의 목표가도 대략 7만원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딱 7만원이 적정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면 안 되겠죠. 떨어지는 칼날은 일단은 이 칼날이 떨어지고 난 다음 땅바닥에서 튕기고 나서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움직이는 주식도 아니고 결국은 실적이 지켜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며 겉토양이 나올 때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돌아온 엔비디아 나스닥 플러스 1%. 자, 어제 엔비디아가 아니 이틀 전에 엔비디아가 6%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걱정이 많이 나왔으나 그런데 어제는 6% 다시 급등하며
야, 떨어질 때 사야지 뭐 했어?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등하자 나스닥도 1%나 넘게 상승했고, 다만 또 엔비디아에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자 엔비디아 떨어지면서 같이만 올랐던 애들, 그 친구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없는 사람들은 야, 저놈만 죽으면은 내 주식이 오르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와중에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런던에서 가진 공개 발언에서 아직까지 금리를 내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까지도 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전히 ING이고,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 장이 마감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여기에 따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우리의 삼성전자 등 이러한 친구들의 방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5% 넘는 급등 꼭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리비안이 무려 시간에서 50%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 주식을 들고 계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떤 기분일지 감히 감도 안 오네요. 어쨌든 리비안 정말 힘든 주식이었죠. 한때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았었지만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26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선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추가로 4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30년 전에 합작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하겠다 이러한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리비안 이제 뭐 돈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난세만 버티게 되면은 남은 전기차 시장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시간에서 무려 50%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저녁 리비안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공모주가 재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모주 수익을 보면은 좀 아쉬움이 남죠. 이제는 커피값,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증권사와 기업들이 공모가를 올려잡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대여급의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프트업이 다음 주 2일에서 3일 일반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몸값은 3.5조로 예상, 그리고 주관사는 한국투자, NH투자증권, 그리고 상장 이후에 바로 게임주 내에서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1등은 크래폰인데 좀 넘사벽 시총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등까지는 힘들다고 하고요. 안 그래도 오늘 데브시스터즈가 신작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저 길이 진짜 놀랐는데요. 보통 게임주는 그 게임 출시 당일이 되면 막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게임주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과연 시프트업의 상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일전기라는 기업도 옵니다. 신일전기 아니에요. 뭔가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다른 회사고요.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다음 달에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섹터가 바로 변압기라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핫한 섹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네 번째 코스피 상장이라고 하며 몸값은 9천억 정도로 충분히 대여급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 당연히 변압기겠죠. 안 그래도 핫한 섹터인데 여기에 기름을 붓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기업의 단점을 꼽자면은 설비 확충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늦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변압기가 막 호황에 다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한 1년 전부터 캐파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 그러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으로 캐파 확장에 열심히 돈을 쏟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적으로 변환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캐파 확장에 신경 쓰다 보면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실적이 잠시 꺾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미래 실적은 매우 좋다라는 예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좋은 공모가로 우리에게 또 좋은 수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목표가가 하향되었다고요. 최근 화장품 열풍에 힘입어 크게 올랐던 아모레퍼시픽, 그런데 갑자기 목표가를 다운시키는 리포트가 등장해 투자자분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중국에서의 수익이 쉽지 않을 거라며 목표 주가를 2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근거가 뭔가? 당연히 비중국은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예상보다 많이 팔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왼쪽의 주가를 보면 오히려 올랐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지금 화장품주 랠리는 비중국향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죠. 그래서 주주분들은 아이 뭐 중국 실적 신경 안 써. 어차피 미국에서 대박 터트릴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며 오늘 오히려 주가는 2%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 주가가 22만 원이라는 거 여전히 높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한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HD 현대일렉 나는 목표가 올랐어요. 개인적으로 전력 설비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뭐 전기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고 AI 시대의 실질적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기르분들은 야 이거 기반꿀 기반꿀 아니야 이제 고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NH투자증권은 HD 현대일렉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실적입니다. 미국 변압기 가격은 높은 수준이며 올해 하반기에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내년 중저압 차단기 증설까지 추가가 되면은 이익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하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는 맨날 전력이 문제라고 하죠. 또한 우리나라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전력 관련 정부 투자 소식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리세 주식 노태 1등 공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려 학고였던 저에게 100만 뷰에 가까운 그 조회수를 줬던 그 주식. 그런데 이 친구 최근에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무려 22%나 하락을 했고 또한 실적 전망은 여전히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LG엔솔 전망이 어떤가 봤더니 2분기 실적 안 좋죠. 그런데 예상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이차전지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공부했었는데 그런데 이것마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엔솔 최근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4분기에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있어요. 미국 대선 노이즈가 삭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즘 미국 대선 플러스 뭐 그다음에 유럽에서 극우가 판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전기차가 역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노이즈는 이미 지금 반영되고 있고 그게 4분기가 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GM 테슬라의 신제품 출시가 4분기에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2차전지의 바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 한번 6개월 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걸 방치하는 건지. 물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약만큼은 좀 근절하기 위해서 더 과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봐도 좀 심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걸린 게 2만 명이면은 안 걸린 건 몇만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10만 명이라고 잡아도 참고로 5천만 인구에서 10만이면은 0.2% 1000명당 2명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약 사범 중 10대와 20대가 무려 35%나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마약에 빠져버리면 진짜 답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취감이라는 건 많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뭐 짧게는 며칠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달성했을 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마약을 손대는 이상 그 부분이 전혀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마약을 하면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그냥 단 1초 만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손대는 이상 이제 그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앞으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할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약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좀 뭔가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네요. 통계청에서 4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오랜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520명이 증가하며 2.8%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2년 9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흐름을 일단은 끊어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과연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언제 성공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걸 들으시는 기르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또한 자영업자의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22년 하반기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갚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들은 연체율이 무려 10%로 일반 가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가파른 모습이라 걱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긴 하죠. 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언팩.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 달 10일이면은 당장 2주 뒤면은 갤럭시 언팩 행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6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언팩 초대장에는 갤럭시 S24 시리즈 언팩과 동일하게 갤럭시 AI is here 라는 문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라지겠죠. 더 광범위하고 강력해진 AI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갤럭시 링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나 덥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 보이시죠? 링컨 대통령 조형물이 그냥 녹아버린 모습. 이 정도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인지 저 기릿은 전력 설비 관련주를 더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죠.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장마가 한 일주일 정도 시작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내고 나면은 지옥이 시작될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족구병 조심. 질병청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최근 4주 동안 2.3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전 기준 크게 유행했던 2019년이랑 비교하면은 그때보다 증가세가 더 빨라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족구병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고 6월에서 7월 이때 특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영유아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되었다고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다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방 수칙도 꼭 준수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HSBC가 한국 주식의 투자 의견을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증시 답답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목표가 어딘가, 바로 코스피의 목표는 3050포인트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메모리 부분의 성장 기회, 반도체죠. 그리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등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한편 대만 그리고 일본은 정말 뜨거웠던, 특히 일본, 이 친구는 가치평가 우려를 이유로 비중 축소 이야기를 꺼냈고요. 중국은 기존 비중 확대를 유지,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내각 변화를 이유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SBC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요 두 개 시장을 집중하라고 하는데, 제발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2차전지가 안 좋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LG엔솔 이야기랑 이어서 보면 되겠네요. 최근 유럽은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의 중장기적 투자 전망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0으로 만든다는 안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되면 당연히 전기차 섹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차의 수익이 높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조금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2차전지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2차전지는 전기차 판매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2차전지는 일단은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 설령 앞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